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지역의 아파트 건설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주택 보급률이 100%에 이르는 상황이라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웅천지구에 1,900여 세대 건립을 추진 중인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분양을 문의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29층 높이의 대단위 주거단지로 탁월한 바다 조망권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분양업체는 3.3제곱미터당 800만 원이 넘는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청약률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분양가가 여수 지역에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수 지역에서 이처럼 조만간 착공할 아파트는 6개 단지 4,100여 세대. 현재 신축 중인 아파트 1,700여 세대에 향후 3, 4년 안에 건립을 추진 중인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11,000여 세대에 이릅니다. 최근 관광 활성화와 도시개발 기대감으로 여수 지역의 아파트 신축이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늘어나면 주민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주거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 수요자를 고려하더라도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에 육박해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인구 유입도 없는 상황에서 지역 내 인구 이동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아파트만 계속 공급이 된다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서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앞으로 지역 경제에도 나중에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역 내 아파트 건설 바람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반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올 상반기 6천억 원대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지만 올해 계획치에는 크게 못 미쳐 목표 달성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광양경제청에 따르면 올해 국내외 투자 유치 실적이 6월 말 현재 6,063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올해 목표인 2조 3천억 원의 30%를 밑도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권오봉 청장은 최근 브렉시트로 인해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지만 광양만 권역의 고유 강점을 최대한 살리자며 직원들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가 GS칼텍스로부터 예울마루를 기부 체납받기 위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예울마루 운영비를 여수시와 GS칼텍스가 분담하는 대신 시가 기부 체납을 받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부 체납 TF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이달까지 기부 체납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해 예울마루 소유권 등기와 재산 관리권 인계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문화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공간을 7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실시한 콘텐츠시티 기반 조성을 위한 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공간을 자연과 역사, 문화, 산업, 관광 등을 특화한 7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문화예술과 이벤트 축제, 경관 등 8개 핵심 콘텐츠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읍 권역은 도립미술관과 남도 순례길 등을 핵심 콘텐츠로, 중마 권역은 미디어 파크를 주제로 개발하는 등 권역별로 장기적인 개발 방향을 특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요즘 주거복지 차원에서 각종 주거 지원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런데 소득이나 자격 조건에 따라 입주 여부가 제각각 달라서 내게 맞는 유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H가 종합적인 주거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센터를 운영 중인데 인기가 좋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시각장애인인 강금자 씨는 수년째 새빵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성취하는 몸으로 이사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아 보다 안정된 주거 공간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 강 씨는 LH 마이홈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 동사무소에 그 신청하는 것도 몰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안내해 주셔가지고 신청했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마이홈 상담센터는 전문 상담사를 두고 종합적인 주거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를 비롯한 LH 주택의 경우 소득 규모나 자산은 물론 다자녀나 한부모 등 가구 구성에 따라 입주 조건이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혼란스러워하는 상담자들에게 맞춤형 입주 정보를 조언해 주는 겁니다. 수요자의 개인별 여건에 적합한 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 주택금융을 포함한 맞춤형 주거복지 통합 서비스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광주와 목포, 순천에 문을 연 마이옴 상담센터는 지금까지 모두 6천여 명을 상담했습니다. 한 달 평균 1,000명가량인 셈입니다. 한편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LH의 행복주택이 오는 9월 광주 효천지구 900세대를 시작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도 공급됩니다. 오는 2018년까지 공급 물량만 총 3,400세대에 이르고 있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선택의 폭이 다소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완도산 전복이 중국 대륙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경기에 따라 휘청였던 전복 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치단체와 어민들이 설립한 완도 전복 주식회사입니다. 바다에서 올린 전복의 껍질을 다듬고 가공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복 살만 손질해서 냉동한 가공품을 최근 중국으로 수출한 뒤 야간 작업도 많아졌습니다. 통조림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도 워낙 중국에서 물량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론 이제 활전복뿐만 아니라 냉동전복도 굉장히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산 참전복을 쳐다보지도 않았던 중국에서는 환경오염과 사육관리 실패로 최근 전복 생산량이 급감한 상태. 가격도 국내 유통가격보다 40% 비싸게 수출되고 있습니다. 가공 전복뿐만 아니라 냉장 상태에 살아있는 전복도 600톤 넘게 일본과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또 미국 대만에서도 반건조나 통조림 형태의 전복을 찾는 등 넓어지는 해외 시장이 내수 경기에 민감했던 전복 산업의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있어서 대만,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에까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그런 순회를 완도군은 중국에서 중추절과 결혼 성수기를 앞둔 9월 무렵 전복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물량 관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여수시가 지역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등급제를 실시합니다. 여수시는 이달 한 달 동안 식품 제조업체 130여 곳을 대상으로 해당 업체의 제품 검사와 수거를 통해 위생과 품질 관리 능력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품질 관리가 우수한 업체와 적합한 업체, 그리고 미흡한 업체로 나눠 등급별 차등 관리에 나서는 한편 미흡한 업체는 시설 보안과 위생관리 강화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달 15일까지 전남 지역 54개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해 손님 맞이에 나섭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완도 명사심리와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보성 율포해수욕장과 만성리 모사금 등 여수 지역 8개 해수욕장도 오는 6일과 8일 일제히 개장합니다. 해당 시군은 이에 따라 해양경비안전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수욕장의 인명구조 인원과 장비를 보강하고 시설물 정비를 통해 물놀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백운산 4대 계곡의 질서와 청정 상태 유지를 위해 집중적인 점검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말까지 옥룡 동곡과 봉광 성불계곡, 진상 어치계곡과 다합 금천계곡 등의 운영 중인 하수 처리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또 계곡 내 불법 판매장을 설치해 영업하거나 오염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반을 편성해 상시 점검과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광양읍 지역에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청소년 전문 도서관 건립 사업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광양희망도서관의 설계 현상 공모 심사가 마무리되고 경관 심의도 원안 가결되면서 다음 달 도 설계 심사만 마무리되면 오는 9월 1년 예정으로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광양읍 사무소 맞은편에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2,0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될 광양희망도서관은
내년 9월쯤 국내에서 보기 드문 어린이, 청소년 전문 도서관으로 준공될 전망입니다. 네, 장마 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내리는 시간이 조금 늦춰지긴 했는데요. 오전부터는 서울 지방도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튼튼한 우산과 함께 비를 잘 막을 수 있는 옷차림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확대된 모습이고요. 특히 호특보가 내려진 충청과 전북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 지방에 최고 2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전북과 경북 북부 50에서 100, 그 밖에 남부로도 30에서 80mm 가량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4도, 전주 25도, 대구 24도로 더위는 쉬어가겠고요. 수요일까지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